안전을 위해 우리는 주장한다. 안전을 지키는 역량 있는 젊은 선구자 즉시 나서달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등대 안전신문 5월 2일자 사설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역량 있는 젊은 선구자 즉시 나서달라. 영상시대 이끄는 신진 리더의 더 큰 용단을 기대한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안전신문이 1989년 고고의 성을 올린 지 30성상인데요. 별은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서리는 매 추우면 내린다는 뜻으로 한 해 동안의 세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성상입니다. 그러기를 30번이나 반복했으니 꽤 오랜 기간이죠. 그동안 안전신문이 해낸 일도 많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해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최일선에 나서 힘든 투쟁을 해왔다는데 남다른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 5030 클럽의 7번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 5030 클럽에 들게 되는데요. 우리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막강한 자본주의 국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요. 고귀한 생명을 바친 것만도 무릇 얼마입니까? 경제 쪽으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지만 무수한 재해 참사를 겪으며 성장통을 알아온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기에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홀로 야간 근무를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산업법 개정의 핵심은 위험한 업무엔 무분별한 도급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원청에도 묻겠다는 내용으로 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적잖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겉핥기식이라고 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연간 2,400건씩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적어도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바꿀 만큼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59.2명입니다. 2013년 63명, 2015년 71명, 2016년 53명, 2017년 59명, 2018년 1월과 9월 사이에는 3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 하나는 공공기관 산재가 특정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38개입니다. 정부는 사고 사망 상위 10대 기관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관 등 32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안전관리는 기관장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잘못하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별 직영, 하청, 발주공사에 대한 산재 현황 통계 분석을 체계화하고 공공기관별로 매분기 사고 사망 발생 현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쯤 하면 산재 사망자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부정적입니다. 여태껏 큰 소리도 내고 다짐도 해왔지만 결과는 늘 그렇죠. 해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맞춘 국제 기준의 안전 질서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선진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경쟁적 안전 지배 구조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안전 문화가 확립되지 못하면 우리 안전도 더 이상 5030 클럽의 자부심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 규범에 맞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안전문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 안전문화를 심을 것인가요? 국가가 군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이나 외침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듯 비록 강력한 정부 안전부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에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은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지켜야 하며
이러한 기틀을 갖출 때 비로소 안전문화의 정책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문화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15세기 영국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 때 조국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인 소녀 잔다르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흰 갑주에 흰 옷을 입고 선두에 나서서 영국군을 무찔렀고 지휘하는 잔다르크의 모습만 보고도 영국군은 도망을 쳤죠. 그렇게 잔다르크는 구국의 성녀가 됐습니다. 우리도 잔다르크 같은 구국의 선구자가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전쟁에 나설 전사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안전선구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범국가적으로 안전문화 선진화 운동을 추진한 적도 있지만 일과성 캠페인에 그쳐 사회 안전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지속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의 모든 단위에서 강력한 리더를 앞세운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문화 운동의 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문화 실천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안전문화 선구자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안전문화의 새 지평을 열고 건강하고 안전한 시대를 맞이하자며 목소리를 높인 안전신문이 1일자로 어느덧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30연륜의 안전신문이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안전신문 유튜브를 개국하고 안전문화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누가 나설 것인가요? 구국의 각오로 이 땅의 영상시대에 걸맞게 뜨거운 안전기운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해줄 역량 갖춘 선구자가 즉시 안전 개선의 선봉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